1953년 가을, 전쟁이 막 끝난 그해였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였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릿고개는 끝났지만 여전히 굶주림이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달랐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농토가 넓어 굶지는 않는 집, 김씨 종갓집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시집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숙. 18꽃다운 나이에 맏며느리가 되어 평생을 역경과 외로움 속에서 살다 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인의 일생입니다. 전쟁이 끝난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굶주렸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집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종갓집만은 달랐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넓은 농토 덕분에 쌀이 있었고 곳간에는 보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양반집이자 부잣집이었습니다. 18 영숙은 중매쟁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저 집은 종갓집이에요. 농토가 넓어서 굶지 않아요. 전쟁이 끝났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집이랍니다. 시댁 식구가 좀 많긴 해도 그래도 굶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영숙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영숙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너도 굶어. 저 집 가면 적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단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1953년 가을, 영숙은 김씨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김씨 종갓집은 정말 컸습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부모님, 남편 김성근, 그리고 시동생 둘의 시누이 하나, 10식구가 넘는 대식구였습니다. 세댁, 어서 들어오게.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 예법이 엄하네.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당에 올릴 물을 떠다 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습니다. 시할머니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소여물을 주러 외양간에 갑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시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굶지 않아. 밥은 먹을 수 있어. 남편 성근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영숙과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잠자리에 들 뿐이었습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을 지켜야 하네. 함부로 말을 많이 하는 건 버릇없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종갓집은 농토가 넓었습니다. 그만큼 농산일도 많았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김매기, 가을에는 추수. 1년 내내 농사일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지어 일꾼들 먹일 준비를 했습니다. 커다란 양은 솥에 밥을 짓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머리에 이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세댁 밥 왔네. 이리 내리게. 일꾼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머리에 인밥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꾼들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세댁 수고하이소. 고맙소 세댁. 일꾼들은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맏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빈 그릇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결혼 2년차 영숙은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장손이다. 장손. 종갓집 대가 이어지는구나. 시댁 식구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몸조리는 사흘이 전부였습니다. 세댁, 이제 일어나야지. 집안일이 밀렸네. 애는 시어머니가 돌볼 테니 너는 일이나 해. 그렇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 다섯째까지 낳았습니다. 삼남이녀. 영숙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아이들만큼은 건강했습니다. 농토가 넓은 집이었으니 먹을 것만큼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남편 성근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도 영숙이 아파도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 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내가 뭘 도와? 그게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 내가 이 집을 지켜야지. 영숙은 혼자였습니다. 영숙이 32살 되던 해봄.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일꾼들 밥을 해서 머리에 이고 날랐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성근은 벌써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밥도 안 해놓고. 여보, 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바로 할게요. 이 여자가 지금 말대꾸를 해? 성근은 영숙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못된 여자야. 남편을 무시하고 집안을 망치는 여자라고. 동네 한복판이었습니다. 장날이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 집 맏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쯧쯧,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분명 뭔가 있겠지. 영숙은 땅바닥에 끌려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성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셋째. 모두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 성근은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간다. 대구 간다. 도시를 오가며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저 집 아들 도시에 작은 마누라를 뒀다더라. 아이고, 그럼 저 집 맏며느리는 어쩌나. 영숙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성근이가 왜 밖에 여자를 뒀겠어? 다 내 탓이야. 종갓집 맏며느리가 남편 하나 못 붙잡아?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골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안채의 작은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골방. 거기서 영숙은 홀로 지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자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는 따뜻한 방에서 자거라.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 골방에 갇힌 영숙의 하루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사당에 물 올리고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밭에 나가고 일꾼들 밥 날라주고 저녁 짓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재우고 그리고 골방으로 돌아와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나갔습니다. 돈 줘. 밥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댁 이것 해. 새댁 저것 해. 맏며느리가 뭘 그렇게 못해? 명령과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골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대체 뭘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야 해. 영숙의 젊음은 그렇게 골방과 일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숙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갓집은 손님이 많았습니다. 명절, 제사, 관혼상제.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새댁 손님 상 차려. 새댁 제사 음식 준비해. 새댁 이거 하고 저거 해. 영숙은 모든 것을 척척 해냈습니다. 손님상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농사일을 돕고 일꾼들을 먹이고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 맏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당연한 거지. 맏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저 이랬습니다. 그것이 종갓집 맏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40대가 되자 영숙의 얼굴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18 꽃다운 아가씨였는데 이제는 늙은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골방에서 혼자 지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 성근은 이제 도시에서 아예 살다시피 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공부할래. 엄마, 나 결혼할게.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보냈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건강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떠난 후 골방은 더 외로웠습니다. 영숙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젊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홀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50대가 되어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큰 집에는 영숙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도시에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이들은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엄마 바빠서 못 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영숙은 텅 빈 종갓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맏며느리 불쌍하네. 평생 고생만 하고 늙어서는 혼자 버려졌네. 그래도 참고 살았으니 대단하긴 해. 하지만 그 말들은 영숙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골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60대가 되자 남편 성근이 병들어 돌아왔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작은 마누라도 떠났고 이제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숙아, 물 좀. 성근은 골방에 누워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던 그 남자. 한때 작은 마누라를 두고 자신을 골방에 가둔 그 남자.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버린 그 남자. 이제는 누워서 자신을 부르는 남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 일생은 원망이었어. 시댁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았어.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7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엄마 힘들었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만 잘 컸으니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골방에서 살았구나.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골방에서. 어느 날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953년 가을. 전쟁이 끝나고 굶지 않으려고 이 집에 왔었지. 김씨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었지. 밥은 먹을 수 있었어. 굶지는 않았어. 하지만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저 일하는 기계였어. 종갓집 살림을 척척 해내는 며느리였을 뿐이야. 영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외로움과 역경을 혼자 이겨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나를 버렸어.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일생은 원망이었어. 박영숙, 그녀는 1953년 가을 전쟁이 끝난 그 해에 김씨 종갓집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일했습니다. 농사일을 돕고 일꾼들 밥을 머리에 이고 날랐고 종갓집 살림을 척척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채 잡혀 질질 끌리고 작은 마누라 소문을 들으며 골방으로 쫓겨나 홀로 늙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역경을 혼자 이겨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박영숙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을 살아온 수많은 종갓집 맏며느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원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